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DSR 5억까지 푼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뭐 우리은행부터 시작된다는 기사도 나왔고 다양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기사가 나와도 굉장히 좀 어수선해요. 이게 언제부턴지 어느 은행부턴지 발표한 다음한테 이 우리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와 닿을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 27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클래스 101, 그리고 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냥 단독이라고 떴고 뭐 서울경제 뉴스고 뭐 다양합니다. 이제는 좀 많이 다 떴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LTV가 아니라 DSR을 좀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해야지 된다. LTV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가 뭐 10억짜리면 7억까지 대출이 된다. 이런 LTV보다 내가 소득이 얼마니까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SR을 규제를 풀어야지 된다. 왜냐면 사실 엄연히 따지면 수익이 부족한,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미래의 본인의 수익을 땡겨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건 이미 발표가 된 거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약간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DSR을 도입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DSR. DSR을 도입한 이유는 네가 버는 만큼, 네가 작년에 번 만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만큼 많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이 버는 놈은 많이 대출해주고 돈을 못 버는 놈은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소득자, 부자들을 위해 DSR이 짜여져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DSR만 있으면 되는데 또 LTV에다가 주택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 법인은 안 된다 이렇게 각종 규제를 끼워 넣으면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야 여태까지 제가 얘기해 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게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저는 정당성이 있는 방향으로 결국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국민이 인정하는 부분이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스탑을 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출은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대출이 일어난 시점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서민들이 아니에요. 부자들도 아닙니다. 기업들도 아닙니다. 대출을 시작한 건 국가입니다. 로마 시대까지 거꾸로 돌아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국가가 여러분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자, 국가가 있습니다. 일단 부자아빠 가난아빠에도 나오지만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군인이 10만 명인 거랑 20만 명인 거랑 그러니까 장군이 있는데 본인의 부대가 10명인 거랑 100명인 거랑 다르죠. 10명이면 그 골목대장이죠. 소용이 없잖아요. 한 10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를 그냥 뽑아줘요. 선거를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 보셨죠? 대선 보셨죠? 두 분 다 최선을 다했는데 패자와 승자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냉정합니다.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 선거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그 이름 하에 굉장히 잔인한 선거란 시스템이 있죠. 당선돼야 돼요. 여러분 좀 이 굉장히 저렴한 표현에서 죄송한데요. 이 저급한 표현에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영화 대사에 나왔던 거예요. 선거에서 2등은 족밥이다. 맞잖아요. 지금 뭐가 있는데요? 2등 상금이 있어요. 2등의 보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1등만 쓰잖아요. 그러면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 선거 때 공약 남발하는 거, 욕하는 거 사실 아이러니에요. 왜? 그걸 시민들이 원하거든요. 니네 동네 이거 지어줄게. 너네 동네 이거. 너네도 GTX? GTX급. 너네는 뭐 공항 지어줘? 공항 지어. 나 표만 줘. 너네? 해줄게. 일단 해줄 수도 있어. 표 줘. 표. 이게 나빠 보이세요? 표 부족하면 지는데? 그냥 끝인데?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돈 뿌려야 됩니다. 그죠? 선거에서 이기려면 돈을 뿌려야 돼요. 돈을 뿌리고 대출의 시작점은 여기에요.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더 많은 걸 공짜로 바라는 거짓 심리. 인간의 이 본능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지어주고, GTX 만들어주고, 뭐 새만금에다가, 공항에다가, 이거 저거 뭐. 한 달에 연금 주고, 노인연금 주고, 복지, 청년, 뭐 월세 티켓 주고 이런 거. 돈 필요하잖아요. 이 돈 어디서 나오는데요? 원칙대로면 세금을 걷어서 써야 돼요.
세금을 걷어서 써야 되는데 절대 부족합니다. 왠지 아세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요. 세금을 징수한 거에서 해주겠대요. 얘랑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금에서 징수한 거보다 더 많은 걸 해주겠대요. 아무튼 해주겠대요. 이런 거 누가 검증합니까? 해주겠대요. 누가 뽑혀요? 무조건 B가 뽑혀요. 그럼 다음번에 A가 깨우칩니다. 아, 내가 멍청했구나. 무조건 더 해준다고 하면 되는구나. 살펴보니까 B는 어떻게 합니까? B는 세금을 거둔 거에다가 국채를 발행하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나라가. 사방에다 국채를 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민들한테도 팔고 다른 나라에도 팔고 국채를 발급을 해서 계속 땡겨다 씁니다. 그렇죠.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럼 국채를 발행한 건 좋아요.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서 일단 돈을 엄청 땡겨다 씁니다. 땡겨다 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뿌려요. 그럼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뽑아주고 또 뽑아줘요. 문제는 국채가 뭐예요? 대출이죠. 국채가 대출이에요. 국채는 여러분 돈을 빌린 거예요. 국가 채무잖아요. 돈을 빌렸죠. 여기서부터 재밌어지는데 나라가 빚쟁이가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라는 똑똑해요. 엘리트들이 이끌거든요. 빚쟁이 입장에서는 화폐가 시중에 많이 풀리는 게 좋을까요? 조금 풀리는 게 좋을까요? 이건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니라 정답이 정해져 있답니다. 빚쟁이는 세상에 화폐가 많이 풀리는 게 좋아요. 왜? 내가 빚을 졌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로 주는 돈의 가치가 낮을수록 난 유리하고 플러스 알파로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근본이자나 은본이자가 아니죠. 1971년 닉슨 쇼크 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화폐 찍어내면 되고 화폐를 찍어내고 화폐량을 늘릴수록 내가 갚아야 될 이자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폐를 또 찍죠. 국채 찍고 화폐 가치를 녹여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계속 부자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출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면 돌아와 봅시다. 국민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죠. 이걸 꼬박꼬박 모아서 집을 사야 돼요. 근데 못 사요. 왜 이럴까요?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화폐의 가치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르고 이런 대출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들이 나를 치고 올라가서 대출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들이 건설사가 이런 개인들이 나보다 더 먼저 좋은 것들을 선점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국가가 대출을 쓰죠. 빨리 올라가요. 대출을 쓰면 빨리빨리 갑니다. 돈이 생겼잖아요. 일단 빨리빨리 가죠. 그 다음에 기업들 대출을 받아서 빨리빨리 갑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대출 없는 기업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 곳이라도 있으면 달아주세요. 기업이 대출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화폐 가치의 하락과 반대돼서 대출을 통해서 이걸 따라잡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갚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국가는 뛰어가고 기업도 뛰어가고 개인은 걸어가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자, 국가가 먼저 달려갑니다. 부자가 돼요. 그리고 국민한테 나눠주면서 큰 소리 쳐요. 여기 용돈 말 잘 들어 옳지. 여기 넌 용돈 옳지 착해. 너 요번에 나 뽑았나? 가. 넌 없어. 다음번에 뽑을 거야? 일단 50% 줄게. 이렇게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거지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좋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전 싫어요. 그 다음에 라이벌이 누가 있죠? 기업이 중간에 끼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아작을 해야 돼요. 기업을 국영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국민연금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제일 무서운 건데 이게 아니라 야 국가가 빨리 달려갈게. 기업 너네도 빨리 따라와. 그리고 국가가 빨리 달려가서 기반을 조성해 줄게. 거기서 한번 니네가 춤을 춰봐. 기업들 춤을 춰봐. 그 아래 개인들 춤을 춰봐. 장사 한번 해봐. 이런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도 대출을 받고 개인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민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은 대출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 내서 망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빚내가지고 대출해주는 거 불만인 분 계세요? 그러면 본인은 대출 받지 마세요. 왜 남한테까지 연관이세요? 여러분한테까지 피해 안 가요, 여러분. 어떻게 따지면은. IMF요? IMF가 왜 개인이에요? 기업이 문제지. 기업이랑 국가가 낸 거잖아요, 여러분. IMF는. 국제금융위기는요. 그것도 개인이 낸 겁니까? 그건 개인이 낸 게 맞죠. 맞잖아요. 그거는 개인이 낸 게 맞는데 금융권이랑 개인이 낸 거죠. 그러니까 다 시스템에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이 확 쪼그라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틈새 시장으로 대출을 끌어쓰고 자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그 이해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제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많으면은 결국 못 받아요, 대출. 그럼 DSR은 뭐느냐? DSR은 여러분 없애야 돼요. 이 취지 때문에. 이 취지가 뭐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기회를 더 많이 주려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대출을 더 편하게 잘 쓸 수가 있고 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한 번에 성공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는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실리콘밸리를 극찬한 이유는 실패한 사람을 실패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한국은요. 기회조차 안 주잖아요. 겁주면서. 너 실패한다. 너 한강물 차던데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도전해보지도 않는 겁쟁이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태반이에요. 전 주변에 보여요. 전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DSR을 풀어야 돼요. LTV는 있어야 돼요. 사실. 왠지 아세요? 저한테 이 얘기하실 거잖아요. 야, 얘 멍청아. 돈을 못 버는 놈이 대출을 빌려가면 못 갚을 거 아니냐. 그래서 담보를 잡잖아요, 여러분.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집을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담보까지 잡고 선순위이시인데 대출을 안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줘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유시장에 맡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DSR을 폐지를 하고 LTV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담보 비율은 있어야 되겠죠. 집값이 10억인데 9억을 빌려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이랑 미국이랑 마탱이 갔잖아요. 근데 DSR은 저는 사람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건 봐야죠. 수입이 있는지, 갚을 의지가 있는지, 노력을 하는지, 수익이 그래도 대출 이자는 충당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는 봐야 되겠지만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저렇게 꽉꽉 막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그래서 DSR이 차츰차츰 풀리고 있는 거 좋게 생각하는데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투기하게끔 하자는 게 아니야. 그게 못마땅하면은 주택수를 제한을 걸면 되잖아요. 전 그것도 찬성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을 해요. 지금 MZ세대 절망을 합니다. 지금 돈 모아서 뭐 못한다고. 여러분 그걸 어른들이 알려줘야죠. 옛날 어른들 중에 돈만 모아서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스타트업에다가 전부 다 대출이지. 대출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성공이 100%일 것 같아요? 100% 성공을 미끼로 드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무조건 실패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무조건 실패를 해봐야 돼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리더가 될 수도 없고 진정한 부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맨날 하는 얘기가 대출 받으면 죽는다. 한강 가는 수가 있다. 맨날 겁이나 주죠. 본인들이 겁쟁인 거예요. 저도 항상 망하는 게 두려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악물고 왔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런 기회는 허락해주는 국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서 일단은 DSR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 게시글에 올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책, 그 언제까지 오른다 책, 그리고 클래스 101 강의에 제가 말씀드린 클래스 101은 심지어 지역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괜찮은 지역. 거기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장의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대출이 막혀서 대출 때문에 못 오르는 일정 가격, 대출이 차차 풀리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수요가 많은 지역 순서대로 매물이 있는 지역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라고 지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 의견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거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